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니까 참 추웠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기온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참 춥습니다. 자, 이럴 때 제철 음식 먹으면서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철 음식, 네. 겨울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굴일 것 같아요. 굴 진짜 좋아요. 저는 생굴도 좋아하지만 굴구이, 굴찜, 요즘에 굴떡국도 좋고요. 매생이까지 함께 넣어서 매생이 굴국 이런 거 진짜 좋잖아요. 역시 뭘 좀 아시네요. 더구나 올겨울이 굴 농사가 대풍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굴 생산량이 많은 여수 돌산의 경우에는요, 굴 양식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풍년임에도 어민들은 오히려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풍년이면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이게 요즘 때 아닌 노로바이러스가 극성이다라는 뉴스 참 많이 있고, 뭐 굴 먹고 어떻게 됐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노로바이러스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익혀 먹으면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에는 굴, 뭐 생굴 피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굴은 뭐 바다의 인삼이다, 바다의 꿀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참 그만큼 영양 만점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날 걸러 드시면 뭐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굴 이용한 다양한 익힘 요리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굴 음식 좀 많이 드시고 제철 음식 챙기면서 건강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도요, 올 설 명절 집에 올라갈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굴 잔뜩 들고 한번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대표하는 야구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별명이 기아 타이거즈의 명품 다리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품 다리 누굴까요? 광주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가 시작되려면 한참 남은 한겨울에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어서 빨리 야구 시즌이 시작이 돼서 치킨 뜯으면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언제 시작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시즌이 아니어도 이 가까운 곳에서 레전드 선수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레전드 선수 만나보러 가볼까요? 쥐야 힌트는 이곳에. 여기야. 야, 들어오자마자 탕 소리가 나는 게, 야, 벌써부터 여기는 뭔가 야구장의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그런 듯한 느낌? 저분들 엄청 잘 친다. 공이 방망이에 잘 맞아야 나는 명쾌한 소리. 막무가내 휘둘러 대충 맞춰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망이 든 폼이며 타격 자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사회인 야구팀 선수들이 프로 못지않은 모습으로 배팅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들떠 야구장 가면 네트 붙잡고 방방 뛰던 버릇대로 한참 흥분해 있던 차.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머!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명품다리 김원섭 선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대박! 팬이에요! 유난히 긴 다리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명품다리 김원석. 2017년 은퇴를 한 후 작년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하던 그가 이렇게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또 경기장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지다. 명품다리 같아. 다리도 엄청 기시네. 유난히 제가 짧아서 비교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작년까지 기아에서 전력 분석을 하다가요. 이제 그만두게 돼서 지금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기 와서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야구를 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원섭 명품다리 선수께서 직접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레슨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프로에게 배운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더 이상 보는 야구를 거부하고 직접 하는 야구로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저 포즈로 나오나요? 쳐보세요 한번 일단 한번 쳐보세요 마음대로. 네, 이렇게 선수들 보면 큰 누적대지 말고 여기 딱 발을 여기다 딱 대고. 네. 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디서? 보고. 딱 보고. 네. 공만. 기본적인 타격 자세를 배운 뒤 박지선 인생 첫 배팅을 준비합니다. 김원섭 선수 시절 헬멧을 쓰고 기를 받은 뒤 초보자를 위한 코스 시속 80km의 직구를 상대해보겠습니다. 오!
운동이라 배트에 빗맞으면 그 진동이 두 손목을 강타합니다. 초보에겐 고통이지만 더 나아지면 그 손맛을 잊지 못해 야구를 하게 된다네요. 저 투구 영상도 아주 뭔가 진짜 같고 리얼 같아요. 네, 투구 저 투수도 저고요. 그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투수도 하고 코치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쳐오셔서 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김원섭 선수의 이 폼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보네요. 좌타석에 들어선 김원섭. 눈앞에 펼쳐진 타격 모습에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 팬심으로 돌아가 응원구호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선수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김원섭. 평생 다져온 야구 노하우를 야구 꿈나무들 그리고 사회인 야구 선수들과 나누려 하는 그가 팬들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시절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보다 직접 레슨을 이렇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또 훈련 받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지만 또 직접 지도하면서 얻는 보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회인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직업 말고 취미 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미를 우선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같이 와서 땀 흘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운동하면 정말 저도 재밌고 보람차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꼭 사회인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야구에 관심이 있고 이제 좀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뭐 레슨을 안 받아도 그냥 놀러 오셔서 옆에 뭐 배팅장을 치시던가 아니면 여기 옆에서 이제 레슨이 없는 시간에는 비어 있을 때는 그냥 캐치볼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놀다 보면 뭐 배우고 싶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팬들을 대표해 김원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또 은퇴를 하셨지만 하셔도 잊지 못하는 경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경기가 있죠. 이거는 뭐 군산에서 2009년도에 끝내기 말로 홈런 쳤을 때 그때 하고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청경기 출장하는 경기에서 끝내기 이제 3점 홈런을 쳤을 때. 그날 김원섭은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경기 출장하게 되는 김원섭인데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이번에도 채워나려 합니다. 굿바이! 첫 번째 경기에서 굿바이!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3런으로 오늘 경기 기아가 승리했습니다. 김원섭을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경기였죠. 김원섭 선수를 그리워했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수 시절에는 약간 시크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여기 오시면 이제 막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보실 거고 이제 다른 모습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아우 야구하면서 활력도 깨우고 사심도 채우고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야구를 배우지 못했던 이들에게 전문가의 직접적인 코칭은 큰 도움이 되겠죠. 의욕 넘치는 이들을 따라 열의를 불사르다 의외의 재주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함께 뛰며 야구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픈 것이 김원섭의 꿈인 거죠. 막 엄청나게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또 감초 같은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 한국 시리즈 7차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원섭 선수가 그 동점 다 쳤을 때 그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선수와 또 여기 실내 레슨장에서 또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쁘고요. 예, 아직도 이제 매번 만나고는 있지만 이게 꿈인지 지금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좋고요. 제 기억 속에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김원섭 선수와 지금 가까이에서 보는 김원섭 선수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느끼기에 뭐가 좀 다르던가요? 스타 같던 그런 선수가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이제 막 해맑고 사람 좋은 웃음, 살가운 말투, 성실한 경기 모습을 팬들은 기억합니다. 빨리 몇 개 했다고. 야구장이 아닌 곳에서의 새 출발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코치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독까지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레슨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레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제 꿈이고 이제 목표예요. 자신만큼이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겠다는 김원석. 이제는 직접 만든 그라운드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며 훈련시키는 1인 다역에 도전합니다. 명품다리 김원석, 제2의 야구 인생을 응원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명품다리 김원석 선수였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헬멧에 동무 이렇게 써있던데 왜 동무라는 별명이 붙어진 거죠? 저도 옛날 생각 참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김원 선수가 참 성실한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예전에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 마른 모습이 북쪽에 있는 그 동포들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동무였는데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좀 생각이 나고요. 근데 뭐 이제 보셨듯이 그냥 푸근한 우리 광주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김원석 선수는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이렇게 뭐 혼자 튀는 선수가 아니라 네. 묵묵히 제때제때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플레이어였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명품다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진주에 드론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상이 곧 현실이 된다. 미래를 바꾸는 힘. 좀 만들고 싶었는데 재밌어요. 드론의 세계로 들어와 들어와. 서부 경남에 새로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진주시 충무공동. 이번엔 어떤 혁신 아이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해서 찾아간 곳. 드론 만들기랑 전투기 체험, 그 다음에 드론 만들기 체험 한다길래 와봤어요. 어머머, 이게 다 뭐다요? 아이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 이곳의 정체. 이것은 항공 우주 분야의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로 드론, 그리고 최신 전투기 시뮬레이터,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슬롯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십니다. 최근 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IT 문화로 급부상 중인 드론. 철렁철렁 눈빛부터 남다르다. 드론을 조종사가 발사하지 않고 위상자와 이동을 위해 조종이 가능한 헬리콥터 모양의 무기. 현재 실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드론의 역할. 우리네 삶에 더욱 유용하고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유망 직업으로도 촉망받고 있는 드론의 세계. 그만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도 2배다. 다리 두 개 다 부서졌다. 망했다. 여기도 정지. 좋았어. 여기다. 될 것 같긴 한데. 됐다. 그지?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래요? 그렇지. 드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드론 법규 안전규칙사항, 조종사 준수사항 이런 거랑 조정법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단순히 조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조립 교육도 함께 실시.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만들어 보니까 좀 재밌어요. 드론 날리는 건 재밌는데 이게 드론 만드는 건 재밌을 것 같아서. 직접 만든 드론을 직접 날려보는 아이들. 드론의 매력에 금세 푹 빠졌다. 싸워도 돼. 둘이 싸워도 돼. 근데 지금 재밌어요. 훨씬 재밌어요.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에 카메라 좀 봐주면 안 돼? 얘다 대주? 그리고 제자리에서 러더 아까 왼쪽에 있는 좌우 방향키 빨간색 포가 대전. 그렇지. 러더로 칠 거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비교적 조작이 쉽고 실내에서도 재밌는 비행이 가능한 교육용 드론. 직접 만든 드론을 날리니까 뭔가 짜릿하고 재밌어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직접 와서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재밌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저희 주된 목적은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좀 제공하고자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다. 대기 인원도 이미 만석. 이제 총으로 드론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 할 거예요. 초록색으로 골대가 바뀌어야 점수가 생겨요. 바로 드론을 활용한 슈팅 게임. 바깥에서 드론을 날리면 스펀지건이 출동한다. 세상 진지하게 몰두한 아이들. 스펀지건의 방해를 피해 저 공중 골대 드론을 통과시키는 미션인데, 긴장했어요. 근데 총알이 너무 없어요. 긴장이 여기가 굉장히 쓰린데 긴장이 돼서 부딪히면서 그냥 뒤로 꾹 가니까 띵강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달에 1개 골 정도 이상은 완전 파손을 하지 않을까. 저희 드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공 형태로 저렇게 부딪혀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프로펠러 역시 베이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좀 유연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사용해도 그게 부담 없고 문제 없고 안전상에도 정말 안전한 그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드론의 세계. 이번엔 아주 특별한 관람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형상을 그리고 군집 비행을 실내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 1.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미리 정해진 위치와 거리에서 비행하도록 조종하는 방식. 실내 군집 비행은 어색하게도 실내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GPS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센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위치 센서나 그런 센서만 가지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비행을 하고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는데 재밌자. 전기 모터 방식으로 꼬불꼬불한 레일 위를 신나게 질주하는 슬로카부터, 어이? 여긴 또 어디래요? 오호라 우주 위를 달린다. 매끈한 레이싱 경기장과는 또 다른 재미. 조종에서 달나라를 탐방하는 건데 일명 달나라 레이싱, 특히 남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조작하는 건 어려운데 진짜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번엔 전투기 조종사로 변신. 마치 실제 하늘 나는 듯 사뭇 비장한 표정의 아이들. 흥미진진한 것이 살짝 오락실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배경 같은 경우에 실제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이나 파리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바꿔서 도시들을 경험할 수 있으세요.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몰랐던 거를 공부하고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신이 났어요.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오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체험이 곧 교육이 되는 법.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4차 산업의 중심. 만들고 날리고 깨우치며 배우는 드론의 매력으로 들어오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한결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설 연휴인 일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네, 시끌벅적한 겨울 전통시장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장인데요. 5일과 10일이 장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상설시장으로 늘 열리지만 이 장날만 되면 유독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네요. 특히 당진장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정 구역이 또 있다고 합니다. 더 젊고 생기서졌다고 하는데요. 당진의 전통시장의 모습 지금 확인해 보시죠. 언제 가도 끈끈한 사람 냄새 가득한 곳 우리네 전통시장인데요. 오늘은 당진 전통시장에 황금젓가락이 떴습니다.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물건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통시장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당진 전통시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당진시장은 없는 거 없죠? 당진시! 충남 서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당진 전통시장 5일과 10일마다 5일장이 서는 곳이죠. 오늘 황금젓가락을 들고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야, 소문 듣고 오긴 했는데요. 대단하네요. 뒤쪽으로 상설시장이 있고 오늘이 장날이니까 좌우쪽으로 자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구경해야지요. 평일에는 2,500여 명이 찾아오고 5일장이 서는 날이면 8,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당진 전통시장.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들고 당진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당근 한번 보세요. 우와, 어쩜 이렇게 잘생겼나요? 제가 종자부터 철저히 이렇게 분석해서 좋은 걸 심습니다. 보니까 사람들 정말 많네요. 당진이 GDP가 대한민국에서 한 4, 5년부터 제일 높아요. 그래서 사람 걸려서 못 다녀요. 다른 나라 같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도 막 돌아다니고. 불경기가 없어요, 이 당진은. 당진이 충남 서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면서 당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덕분에 상인들의 입가에 미소가 방긋 지어집니다. 예전에는 좀 지금 전통시장이 힘들듯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환경 개선과 젊은 층이 좋아하는 장을 머무를 수 있는 놀이 공간이나 고객 쉼터, 그리고 한입 먹거리, 그런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많이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장터 쪽엔 청년 창업자들의 먹거리 코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들이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청년 사장님들의 꿈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럼 여기서 장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야, 이 꿈을 위해서 또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장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계획하고 꿈이 있어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두 분이 계신 줄 알았잖아요. 아유, 어떻게요? 아니, 언니시라고요? 네. 아, 어떻게 그러니까 따님 때문에 같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여기 먼저 살고요. 네. 얘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내려왔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가족이 다 고생이죠. 지 아빠도 아침에 태워다 줘야 되고 또 저녁에 태워갖고 가야 되고. 아직은 시작 단계라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홀로서기 할 날이 올 겁니다. 청년 창업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와, 녹도 100% 맞네요. 고소하면서도 겉은 바삭한데 또 속은 촉촉하고요. 내용물까지 푸짐합니다.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고, 이게 바로 젊은 사장님의 아이디어에 또 엄마의 손맛까지 더해지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상인도 손님도 젊은 당진장, 뜨거운 열기를 시샘하듯 하얀 눈발이 내리지만 아직 가볼 곳이 많습니다.
야, 뭐 별별 카페들이 다 있지만요. 여기 횟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은 당진 어시장 상인들이 출제해서 만든 횟카페입니다. 회와 함께 나오는 밑반찬을 없애고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회를 먹을 수 있죠. 이 모습은 영락 없는 커피숍 같은 카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서 네. 생선 회를 드시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커피숍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는 것이 이제 카페 형식인데요. 회라는 부분을 접목시켜 갖고 이 부분을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셔가지고 회나 초밥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테이크아웃도 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회카페입니다. 야, 생선회도 드시고 웃음꽃도 끓이지를 않고. 아니, 지금 무슨 시간인데 이렇게 또 즐겁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회가 여기 대방어가 들어왔다 그래서요. 큰 거 들어왔다 해서 이 카페에서 이렇게 싸다 그래서 쌈직하고 맛있어서 한번 와서 사 먹었는데 맛있어요. 회카페가 문을 연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회를 먹고 포장해 갈 수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을 찾는 20, 30대에게 요즘 핫하게 떠오른다는 자그마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뜨끈하면서도 진한 칼국수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당진시장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야, 그 말이 맞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근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이렇게 젊은 분이 사장님. 예. 아니 어떻게 이 요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요리는 이제 19살 때서부터 하고 싶어가지고서 계속 해오다가 이제 가게 차린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특별한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력인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요? 이제 저희는 다 모든 메뉴를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손님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0대 시절부터 셰프를 꿈꿨다는 젊은 사장님. 매일 직접 면을 뽑고 닭 육수까지 진하게 끓여냅니다. 여기에 닭 반마리가 떡하니 올라가니 다 먹고나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서 닭국수도 되게 맛있는데 닭다리 튀김 한번 먹으면 다른 치킨 못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국물이 일단 닭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진하고 약간 많이 먹어본 익숙한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진해요, 국물. 닭칼국수와 찹쌀 군만두 그리고 닭다리 바비큐 구이까지 저도 푸짐하게 한 상을 받았습니다. 당진 시장에서 만나는 특별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이야, 이 비주얼부터가 강렬합니다. 그냥 칼국수가 아니죠. 닭 반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닭칼국수 그리고 튀김 만두에 닭다리 튀김까지 많은 손님들이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물부터. 이야. 쫄깃한 칼국수와 진한 닭육수가 만나면 나도 모르게 호르륵 맛있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씹히는 닭다리를 야무지게 뜯어 먹으면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힘이 절로 솟는 기분이랄까요?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이렇게 몸보신을 할 수가 있네요. 든든하고요. 당진 시장은 전통시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면서도 젊은 에너지들이 유입되면서 더욱더 활력을 띠는 모습 보기 좋고요. 무엇보다도 먹을거리가 많아서 행복한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의 넉넉함은 그대로 두고 젊은 층의 참신함과 아이디어를 더해 특별함이 반짝이는 당진 전통시장. 활력이 넘치는 당진장의 특별함을 만나보세요. 네, 확실히 젊은 사장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상인분들이 조금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손님들도 북적북적 많은 걸 보니까 제가 다 뭐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셨지만요. 당진 5일장에서는요. 그 장이 서는 5일과 10일마다 너무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하루에 다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보셨죠.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북적이는 것 같은데요.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당진장 생기 넘치고 활력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뭐 발명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용선 아나운서는 그런 발명 시간 좋아했나요? 발명 시간, 과학 시간은 참 좋아했는데 그 발명만 참 제가 소질이 없어가지고 어렵죠.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친구들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연구해서 특허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울산에요, 이런 자신만의 뭔가 특허 부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합니다. (10-179-5911호) 정체불명의 물체 제보자를 찾아라. 이 사진의 정체를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제보자 출몰. 특허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허 등록했고요. 지금 독점 배터리 거의 확보된 등록 특허예요. 특허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감도를 확인하기로 한다. 처음에 사실 너무 신기했죠.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가 먼저 검색을 해보거든요. 유사한 특허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시각은 밤 11시경. 주로 심야에 출몰하는 것으로 보아 녀석의 습성은 야행성으로 짐작된다. 팽팽해진 낚싯줄, 팽팽해진 긴장감, 특허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 5, 4, 3, 2, 1. 은빛 영롱한 빛깔의 물체. 누구냐 넌? 갈치? 이렇게 돼 있어. 특허의 정체는 갈치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특허 발원지를 찾아 울주군 삼남면에 착륙했다. 네. 이 사진의 정체가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진짜 사장님의 특허템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갈치가 맞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는 바로 갈치 강혜영 선생. 지난밤 여수바다에서 낚아온 갈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시술이 시급하다. (1단계) 지느러미 및 꼬리 절단. 2단계 복부 개복. 3단계 척추 제거. 살만 발라 포를 뜬 갈치를 오른손으로 말고 왼손으로 묶으면 순식간에 갈치 매듭 묶기 완성.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리플레이 들어간다. 그런데 재생하자마자 끝!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갈치 장인의 예술적인 손놀림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단 주의사항. 본 영상은 특허 갈치 제조 과정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을 뿐 제작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도용 시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어지는 갈치 장인의 특급 기술. 홀치기, 매치기, 둘러치기. 3종 기술 장렬하면 갈치 매듭이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이것이야말로 갈치 매듭 묶기의 명인. 범인은 쉬 범접하지 못할 갈치 장인의 자태를 보았도다. 사모님, 사모님도 이렇게 빨리 갈치 꼬세요? 부모님 성격이 좀 섬세하다 보니까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맡겨요. 안 맡겨요. 또 낚시하고 와서 저렇게 힘든데 작업을 하면 새벽 3시 어떨 땐 날 쓸 때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본인.
특허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쌓고 샀다 보면 갈치산이 쌓이나니 특허제 10-1795911호에 빛나는 갈치산을 이룩하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식당 하면서 수입원으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갈치도 낚이고 큰 갈치도 낚이고, 근데 작은 갈치는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어가 반찬으로 다 쓰기도 양이 많고, 그래가 이거를 무슨 상품으로 개발할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발명은 갈치의 뼈를 제거한 상태로 조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한 가공갈치 및 그 탄생 신화에 관한 이야기다. 평인들은 지독한 중이병에 시달릴 때 일찌감치 낚시에 뛰어든 명인. 대어 행렬의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작은 갈치가 잡힐 때면 통탄할 노릇. 포를 떠가지고 꼬지도 끼워봤고 맛살도 말아봤고 쫄면도 해도 전부 다 풀려버리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 대가가 없는지 참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만치다 보니까 갈치 저끼리 묶으면 안 되겠나, 한 마리까 두 포를 떠가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 지독한 실패와 맞바꾼 결과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토마스 에디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특허는 꼭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하는 발명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보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는 거 다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나도 꼴 수 있는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 전에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고 시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그런 걸 개발하시면 다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치는 특허를 낳고 특허갈치는 요리로 환생한다. 사장님, 이거 특허갈치로 조리하면 뭐가 좋아요? 첫째, 드시기가 편리합니다. 뼈 없는 이거는 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 갈치는 뼈를 발리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드시기가 쉽고, 둘째는 이제 씨알이 크기가 작은 갈치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생갈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갈치와 특허갈치, 과연 조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찌개를 끓여보았다. 먼저 일반 잔갈치로 끓인 찌개를 확인해보니 갈치살이 맥없이 퍼져버린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특허갈치로 끓인 찌개는 고온에서 잘 버텨냈을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올라오는 특허갈치의 위험을 보라. 갈치장인의 매듭묶기 전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갈치 역사의 길이 남을 대혁명 되시겠다. 가시가 없어서 훌떡훌떡 넘어가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마치 푸딩을 먹듯 숟가락으로 한 점 떠서 밥과 함께 입으로 직행하면 훌떡훌떡 목넘김이 부드럽다. 특허갈치 출시 후 가게는 문전성시. 특허갈치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단골 손님이었다. 하도 여러분 와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이거는 참 특별한 음식이다, 특허를 한번 내봐라. 그래 내가 그거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특허를 냈더라고. 단골 김영진 선생의 작은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특허를 이뤄내고, 이에 자극받은 갈치장인은 은빛 영롱한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찌개, 조림, 구이, 이로써 특허갈치 3대장이 완성되었다. 갈치란 내 인생의 밥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산밥집을 했는데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뼈 없는 갈치 시작을 하면서 흑자로 바뀌고 진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길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누가 자네 인생의 특허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주저없이 갈치라고 답할 것이다. 갈치는 내 인생의 특급템. 와, 인생의 특허템 갈치였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저도 좀 음식을 잘 연구해서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거 저렇게 특허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갈치를 보통 토막을 내서 많이 드시기 때문에 토막을 내면은 이게 옆에 것도 떼야 되죠. 가운데 큰 가시 떼야 맞아요. 되죠.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가시를 다 떼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낸 거 보니까 매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갈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괜히 잘못 먹으면 뼈가 또 억세기도 해서 위험하다 걸릴 수 이런 말을 있고요. 하는데 네. 저렇게 특허로 매듭을 냈다고 하니까 근데 대신 영리 목적으로는 이걸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이 정말 갈치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제가 박수 치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도 이어서 우리 맛있는 소식 한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따끈한 국물 요리입니다. 좋아요.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따끈한 요리인데요. 자, 체감 온도를 확 높여주겠죠. 뜨끈한 국물 한 숟갈 필요한 날씨, 나베 어떠신가요? 나베 요리 만나보시죠. 찬바람이 거세질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름. 겨울엔 뜨끈한 국물만한 게 없는데요. 국물 요리, 그중에서도 나베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흙으로 만든 냄비라는 뜻의 나베. 지금은 냄비에 끓인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 됐는데요. 냄비로 입수한 첫 번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돈가스? 돈가스 나베인데 한국에서 거의 끓이는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가스를 국물에도 끓여서 먹으면 한국인의 맛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낸 육수 위에 돈가스가 올라가는 돈가스 나베. 튀겨서만 먹던 돈가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리인데요. 국물만큼이나 돈가스의 질에도 신경을 쓴답니다. 나베도 나베지만 고기를 숙성을 시켜서 시간에 맞춰 튀겨가지고 나베를 하기 때문에 더 나베가 맛있고 바삭한 돈가스가 국물에 푹 잠기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고소한 달걀옷을 입은 돈가스와 감칠맛 나는 국물에 이유 있는 만남. 일본식 돈가스에 한국의 매운맛을 더했다. 얼큰한 김치 육수에 빠진 돈가스, 김치 치즈 나베도 있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촉촉한 돈가스, 그 색다른 매력을 맛볼 시간입니다. 일본 가정식처럼 굉장히 이렇게 정갈해 보이는 한상인데 비주얼은 뭔가 된장찌개? 김치찌개처럼 우리나라 좀 한식을 연상하게 하죠.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지금 국물에 빠진 돈가스거든요. 보통 돈가스 하면은 바삭거리는 식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국물 돈가스, 맛이 너무 기대돼요. 와, 이 튀김옷이 국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우리 유부처럼 부드러운 식감에 이 고기가 빗달아오는 그 식감이 오히려 배가시키는 것 같아요. 이 돈가스가 촉촉하게 이 국물에 젖어 있잖아요. 나는 이 국물 맛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양파라든지 계란, 버섯, 튀김옷이 살짝 거기에 벗겨져 있어서 마치 또 하나의 재료처럼 이렇게 돈가스를 먹고 이거 뒤에서 이렇게 국물처럼 떠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의 맛.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치즈가 얹어진 김치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돈가스가 두툼하게 썰려 있거든요. 치즈, 돈가스, 김치. 아, 이건 반칙인데? 돈가스 나베를 밥 위에 올리면 돈부리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이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가 자칫 좀 느끼하다 해서 많이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촉촉한 돈가스에 얼큰한 이 김치가 확 어우러지니까 되게 개운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거기에 또 뒤어져 오는 이 치즈의 고소한 맛. 이거는 꿀맛. 보통 돈가스 먹을 때 이렇게 단무지나 다른 좀 반찬들하고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치를 먹으니까 이건 한국 있는 맛이죠. 두 번째로 소개할 나베 요리. 냄비 안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천개의 잎사귀라는 뜻의 프랑스어 밀푀유와 나베가 만난 요리입니다. 배추와 깻잎 그리고 고기를 겹겹이 쌓은 요리인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많이들 찾으시는 인기 메뉴입니다. 일본식 소고기 전골인 밀푀유 나베는 맛만큼이나 화려한 비주얼이 특징인데요. 향긋한 숙주나물을 제일 먼저 깐 후 냄비 속에 배추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버섯과 채소, 육수를 더해 끓이는 요리죠. 이렇게 가지로 난 채소를 뜯기도 너무 아까워요. 채소 사이에 이렇게 보물처럼 배추, 깻잎, 소고기 뭔가 하나하나 이불을 포개듯이 이불 속에서 이렇게 뭔가 살짝 보물 발견한 느낌이에요.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소스에 찍어가지고 샤브샤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샤브샤브는 내가 원하는 채소를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청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먹을 때 뭔가 이렇게 모양이 예뻐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때 샤브샤브하고 차이점이 요 깻잎, 배추와 소고기 사이에 깻잎이 들어가니까 그 깻잎 향이 확 퍼지면서 이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글포글 끓는 소리도 너무 좋아요. 소리까지 맛있는 밀푀유 나베의 깊은 국물을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 이게 끓일수록 소고기하고 이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한 향이 계속 끓일수록 훨씬 더 풍미가 강하네요. 너무 맛있다. 진하게 우러난 소고기 육수에 또 다른 별미 칼국수까지. 쫄깃해요. 지금 밖에는 영하권이거든요. 근데 제 체감 온도는 영상 20도. 여러분도 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싶다면 뜨끈한 나베 요리 드세요. 나 너무 덥다.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나베 요리. 바삭한 돈가스의 색다른 변신 돈가스 나베와 비주얼 폭발 밀푀유 나베로 따뜻한 겨울을 즐겨보세요. 진짜 저 돈가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돈가스 나베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드네요. 한 개만 꼽아보세요. 한 개요? 네. 돈가스 나베요. 돈가스도 먹고 나베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치 돈가스 나베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요. 괴로워요.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데 내일 저녁, 오늘 저녁 우리 돈가스랑 뭔가 찌개를 같이 한번 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립도서관이 2월 중 무료 영화 상영 일정을 내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쌍봉, 현암, 환경, 불산, 율촌 등 여수 지역 시립도서관에서 상영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수시립도서관 무료 영화 상영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